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없던 길을 만들면서 뭔가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 경제 외교에 대한 성과도 설명을 했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대통령이 했던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런 기업인들에게 필요하면 정책 금융, 그다음에 또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서 신산업의 어떤 발목이 잡히지 않게 확 풀어주고, 기업은 또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한 팀이 돼서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간다면 어려운 시절이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어떤 출발점이 된다. 네, 박성호 부국장. 대통령은 이제 이란 다녀온 이후에 경제 성과가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이렇네요. 경제 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네. 자, 대통령의 공적을 많이 강조하고 싶은 토론회 제목인데 일단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래될 때이긴 한 거잖아요. 일단 그 이란이라고 하는 데서 큰 어떤 그 하나의 경제 그 물꼬를 텄다. 이런 기운을 국내 경제에서도 살려나가고 싶은 게 아마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부분, 특히 그동안 누차례 강조했던 그 규제 완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특히 이 신산업의 어떤 그 동력을 풀어줄 수 있는 각종의 제도적 보완을 특히 이제 국회 입법과 더불어서 정부가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강조를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기업들이나 네. 이런 데서 실효성 있게 느끼는 규제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또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뭐 푸드 트럭 이렇게 규제 네. 풀어준 것만 해도 그것이 과연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먹고 사는데 얼마나 정말 근본적인 개혁인가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이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보다 그 현장감 있는 이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 덫처럼 쳐놓은 그 구제 개혁을 통해서 뛰어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대통령 국무회의소장에서 했던 얘기입니다만 잘 안 되나 봅니다. 답답해했고요. 제발 신용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걸다시피 하라고 했네요. 그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쭉 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 그 규제들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래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루어내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2년 전에 대통령이 끝장 토론했잖아요. 그때 공무원들이 꽁꽁 쥐고 있는 그 규제를 가지고 풀어서 한번 마음껏 경제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2년쯤 지났으면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 앞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좀 선을 보여야 될 때 아닌가요? 아직도 신용만 하지 말라고 공무원들한테 주문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네. 규제가 암덩어리다 이렇게 말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규제 개혁의 상징으로 가장 많이 또 거론됐던 것이 바로 푸드트럭인데 네. 아마도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좀 답답함을 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요. 이제 푸드트럭 2014년에 바로 합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과연 푸드트럭 얼마나 생겼을까요? 작년 수치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2015년에 푸드트럭이 얼마나 늘었나 이렇게 보니까요. 3월에 3대, 6월에 22대, 9월에 50대, 12월에 100대가 됐는데요. 100대까지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적 현황이니까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푸드트럭이 100대. 딱 100대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데 정부가 2년 전에 이제 예상할 때는 합법화하겠다. 푸드트럭 그동안 이게 규제 때문에 불법화됐었는데 그러면 2,000대 이상이 생기고 일자리도 6,000개 생길 거라 그랬거든요. 했는데 오히려 그 네. 2,000대는커녕 네. 100대,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100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푸드트럭이 결국 활성화되지 못했는 데는 또 다른 또 규제가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그 푸드트럭 했다가 3개월 만에 일을 접었던 분의 어떤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것만 네. 봐도 좀 얼마나 이게 좀 깝깝한가를 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푸드트럭 이제 여러 가지 위생 같은 규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졌지만 지역을 특정화해서 요 안에서만 해라. 뭐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나 이런 규제가 새로 작동하면서
예상했던 것, 전망했던 건 2,000대인데 작년 말 현재 딱 100대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라디오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푸드트럭 첫 번째로 시작했던 분이 그만두었나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월 달에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 그냥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에 했을 거예요. 한 3개월 하다 말았어요. 거의 뭐 10,000원, 20,000원 선. 손해는 뭐 거의 뭐 다 봤다고 봐야죠. 4,000 이상 손해를 봤어요. 서민을 위한 거니까 좀 풀어서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그런 규제를 많이 하니까 뭐 아니야만 못한 게 된 거죠. 그런데 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혔던 건 맞는 것 같은데 푸드트럭 열어서 장사가 안 된 게 정부 책임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근데 문제 이제 규제 때문에 네. 그런 건데 네. 이 푸드트럭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서민 입장에서 보면은 임대료가 되지 않는다는 게 있고 아무래도 네. 그 점포보다는 트럭이 쌀 테니까요. 네. 중요한 건 트럭의 이동성입니다. 네. 이동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하다가 이제 손님이 저쪽 다른 경복궁역에 많은 것 같다. 그럼 경복궁 이동해서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합법적인 푸드트럭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불법 푸드트럭 또는 뭐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아예 단속에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 버젓이 사업자 등록증 내고 세금 내고 있는 합법적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푸드트럭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근데요, 저는 생각에 2년 전에 대통령이 정말 끝장 토론에서 저희가 6시간, 7시간 계속 생중계하는 모습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규제를 깨겠다고 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가 푸드트럭인데 공무원들은 대통령께 매 3분기마다 이렇습니다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규제를 놓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규제가 본인의 권력이고 본인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놓으려고 하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말로만 규제를 풀어라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뭔가 당근을 주듯이 수칙을 주듯이 뭔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은 말씀 있고 이제 그 하부 부처로 그것이 전달 안 된 어떤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게 되면 뭐 일선 공무원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일선 공무원의 뭐 실국장의 인사권까지 전부 다 청와대에서 좌지우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인사권 같은 경우를 일선 부처 장관이나 차관의 실국장을 위임을 하고 그 내에서 만약에 규제를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페널티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긴 하는데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주고 인사권은 청와대에서 주고 말로만 위해서 규제 풀어라 하니까 말 듣습니까? 공무원들이 실제 말 안 듣거든요. 자, 결국 대통령이 이제 장관을 임명하고 이제 교체하면서 거기서 인사권을 갖고 그러니 장관들은 대통령 말씀 철저하게 들어야 되겠는데 과연 이런 지시의 전달 그리고 이행 과정에 느슨함 같은 게 느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4년 차인데 레임덕 현상의 조짐이 아닐까 모르겠네요. 어쨌건 대통령이 암적인 존재를 깨겠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올 연말쯤에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속했던 규제 개혁 어떻게 진행됐을지 연말쯤에 다시 한번 점검을 저희도 해보겠습니다.